영화 그것은 스티븐 킹이 1986년에 출간한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요. 1990년에 약 3시간 분량의 TV 시리즈로 먼저 각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피에로라는 제목으로 배급되었죠. 적지 않은 관객들이 팀 커리의 피에로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걸 보고 혹시 내가 예전에 봤던 그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첫 장면부터 어린아이 조지의 팔이 잘려나가는 모습에서 매우 잔혹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상업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이는 단순히 잔혹함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일찍이 스티븐 킹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죽은 학교 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그것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해 광대라는 소재에 도달했고 그 결과 페니와이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염소 삼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다리 밑에 살면서 지나가는 염소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트롤의 설정을 가져와 페니와이즈는 하수구 밑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라는 설정을 덧붙인 거죠. 비록 동화이지만 잔인한 트롤을 적대자로 설정하고 염소 삼형제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어린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는 피에로를 적대자로 배치한 뒤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장담을 호러 장르의 외피로 솜씨 좋게 엮어낸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처음부터 스티븐 킹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서 수위를 R등급으로 픽스했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겪는 가정,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가 작품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원작을 읽어보면 훨씬 더 매운맛인데 그나마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영화 프로젝트는 데이비 카가니치, 캐리 후쿠나가를 거치기도 했는데요. 캐리 후쿠나가의 경우 샤이닝 스타일을 원했지만 보다 상업적인 방향을 원하는 스튜디오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하차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안드레스 무시에티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에디가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짧게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하죠. 안드레스 무시에티, 종종 앤디 무시에티로도 불립니다. 지금은 워너 브라더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최근 개봉한 플래시의 연출도 도맡아서 했고요. 아르헨티나 출신 무시에티는 무명이었던 시절 단편 마마라는 작품으로 적잖은 화제를 일으켰고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가 주목하여 두 사람이 협업하고 장편 버전으로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1,500만 달러 제작비로 전 세계 기준 약 10배 흥행을 거두며 단숨에 영화계 기대주가 되었죠. 마마를 보면 확실한 결점이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임팩트 역시 존재하고 그 전에 독창적인 컨셉을 일상적인 공포와 결합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소설 그것의 특징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에티의 선임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시에티의 장점은 영화 그것에도 10분 발휘되었죠. 그의 스타일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작중 스탠리를 위협하는 피리 부는 여자인데요. 아메데우 모딜리아니의 그림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린을 베이스로 그린 것입니다. 감독이 자신의 전작 마마의 디자인을 모딜리아니 그림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의 이 장면에서도 모딜리아니 특유의 길게 늘어진 느낌을 빌려와 공포 분위기로 비튼 듯 하죠. 영화 속 그림을 보면 눈은 부자연스럽고 꽤나 휘어져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해 약 3,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인 본작은 제작비의 20배에 달하는 약 7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달성하며 역대 호러 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아직까지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 R등급 영화 중에선 5위에 랭크하고 있는데요. 그 앞엔 순서대로 조커, 데드풀2, 데드풀1, 매트릭스2, 리로디드가 있습니다. 이런 대박 흥행에 있어서인지 대박 위에 올라탄 잡음들도 있었는데요. 본작이 러시아에서 개봉한 뒤 버거킹 러시아 지부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쟁사인 맥도날드 홍보에 도움을 준다며 상영 금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페니와이즈가 로널드 맥도날드를 상기시켜 홍보에 도움을 주고 빅맥 구매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었죠. 그냥 불만을 표한 게 아니라 연방 반독점원이란 러시아 연방던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여러 주요 할리우드 매체들이 이 사안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페니와이즈와 맥도날드를 엮는 밈이 종종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독일에서도 그것 상영 직후 여기서 교훈은 광대를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실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죠. 이게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반응을 거둔 것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한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페니와이즈 역에 캐스팅됐던 배우는 아담 워록으로 유명한 윌 폴터였는데요. 제작 지연과 스케줄 문제로 윌 폴터가 하차한 뒤 빌 스카스가드가 페니와이즈 역에 최종 캐스팅된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소름 끼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연기를 주로 선보였다는 거죠. 사실 페니와이즈 역엔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개발 초기엔 피에로의 팀 커리가 고려되기도 했고 오피셜과 루머를 포함해 여러 배우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조니 뎁, 틸다 스윈튼, 휴고 위빙, 짐 캐리 등등. 다만 빌 스카스가드는 감독이 직접 배역을 제안한 유일한 배우로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본 듯합니다.
최근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의 실제 모습은 페니와이즈와는 정반대로 기본적으로 잘생긴 외모에 무엇보다 소년미와 퇴폐미가 동시에 공존하는 매력이 인상적인 배우인데요. 그런데 사실 빌 스카스가드는 이런 얼굴을 막 쓰고 10살 때부터 페니와이즈 특유의 피에로 미소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살인 미소를 동생들 겁주는 데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한 토크쇼에 나와 이 미소를 직접 구사해 보이기도 했죠. 이쯤 되면 잘생긴 외모와 별개로 애초에 페니와이즈가 될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본인도 그것을 직감했던 것인지 그것 오디션장에 올 때부터 페니와이즈 분장을 하고 미친 듯이 웃으며 배역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고 촬영 현장에선 메소드 연기에 심취한 탓인지 아이들을 여러 번 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페니와이즈가 본체고 빌 스카스가드가 분장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또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은 그가 피에로가 방영했던 1990년에 출생했다는 사실이고 더해서 그는 본작에 이어 이듬해인 2018년 훌루 오리지널인 캐슬록에도 참여해 더 키드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이 더 키드 역시 27년간 교도소에 살았던 정체불명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상 디자이너 제인 브라이언트는 중세, 르네상스,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등등 여러 시대에서 요소를 가져와 페니와이즈의 의상을 디자인했는데요. 이것은 페니와이즈가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불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페니와이즈의 입을 과장되어 보이게 하는 치아 보철물은 자연스레 배우가 침을 흘리게끔 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페니와이즈를 더 개걸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감독은 만족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상, 분장 외에도 극중 과장된 공포 액션을 위해 빌 스카스가드는 고개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페니와이즈의 초현실적 외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CG도 여러 동원되었는데요. 그가 거대해지는 장면도 그렇고 후반부에 나오는 냉장고 장면의 경우 빌 스카스가드가 등을 냉장고 바닥에 기댄 뒤 나머지 심하게 뒤틀리는 부위는 CG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 에디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실사와 CG가 섞였는데 그건 바로 풍선이죠. 여기서 처음 6개만 실제고 나머지는 그래픽입니다. 의외로 CG가 아닌 것이 그의 눈인데요. 영화 중간에 페니와이즈가 양쪽 눈동자를 다르게 움직이는 장면은 감독이 원래 CG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빌 스카스가드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성공적으로 해낸 장면입니다. 또 초반 하수구 장면에서 그의 눈이 파랗게 변하는 장면도 제작 과정을 보면 CG가 아닌 렌즈를 착용해서 찍은 듯한데요. 참고로 페니와이즈의 눈은 원래 노란색인데 여기선 조지를 낫기 위해 빌의 그리고 엄마의 눈색인 파란색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밀접한 부분을 건든다는 캐릭터 설정에 적절한 장치였죠. 본작의 촬영은 정정훈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등등 박찬욱 감독의 여러 작품을 비롯해 부당거래, 신세계 등 굵직한 한국 작품에서 활약을 했던 그인데요. 아가씨가 끝나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섭외 요청이 와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박찬욱의 팬이었고 자연스레 그의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니 정정훈 촬영 감독의 룩이 그것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하루는 박찬욱 감독이 그것 촬영 현장에 방문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정훈 촬영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특히 눈을 강조했는데요. 얼굴의 표정 이상으로 눈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하며 페니와이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니와이즈가 입으론 다른 말을 할지라도 눈으론 이 앞에 아이들을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렬해 보이길 원했고 때로는 강한 조명의 손전등을 눈에 비추며 촬영을 했다고 하죠. 흘러나오는 음악은 오렌지와 레몬이라는 영국의 전통적인 동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수하고 무해한 동요를 부르면서 그 표면 아래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는 그 이분법이 페니와이즈를 설명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감독의 판단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빕빕 리치는 원작에서 벤이 리치에게 닥치라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영화에선 그냥 닥쳐라고만 하고 대신 페니와이즈가 리치를 조롱할 때 빕빕 리치라고 합니다. 빕빕 리치 여담으로 리치가 조롱당하는 광대 방에선 팀 커리의 버전과 유사한 광대를 화면 왼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니와이즈 얘기는 길게 했으니 이제 아이들로 넘어가 볼까요? 와이엇 올레프와 잭 딜런 그레이저는 처음 빌 역으로 오디션을 봤지만 각각 스탠리와 에디 역을 맡았고 반대로 제이든 마텔은 원래 에디 역이 오디션을 봤지만 빌 역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시에티가 감독을 맡으며 주요 배우는 모두 교체되었는데요. 캐리 후쿠나가 때부터 교체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루저 클럽 배우는 바로 리치 역의 핀 울프와 되었습니다. 애초에 캐스팅 이후로 배우가 리치처럼 개그 욕심이 크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제작 초기 단계에서 비벌리 역은 클로이 모레츠가 유력했지만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져 클로이 모레츠가 비벌리 역을 맡기엔 부쩍 성장해버렸죠. 그 결과 소피아 릴리스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소피아 릴리스도 처음엔 비벌리 역을 하기엔 키가 작고 좀 안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확실시 되지는 않았는데요. 재차 오디션을 봤을 땐 붙임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은 채 연기했고 그때 캐스팅이 된 것입니다. 붙임머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감독의 판단하에 화장실 장면에서 짧은 머리로 잘라버렸죠. 또 비벌리는 키가 크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여러 장면에서 박스 위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녀는 공포영화도 잘 보고 광대에 대한 공포도 없어서 촬영 때 그다지 무서운 건 없었지만 세면대 배수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만큼은 촬영하기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이스터에그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벤의 방으로 영화 장면이 넘어가며 리치가 뭐라 말하는데요. 이는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랜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배드 투어를 마치고 시설을 짓기 시작한 마이클 잭슨의 저택 네버랜드 랜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마이클 잭슨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놀이기구, 동물원 등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루머도 파다했고요. 리치의 대사는 그 당시 시대와 아이들의 호기심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살짝 넣은 것 같습니다. 몰리 링월드는 8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던 60년대생 청춘 스타, 줄여서 브래팩의 주요 멤버 중 하나입니다. 강렬한 붉은 헤어스타일을 비롯해 외모가 매우 닮아서 이런 대사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몰리 링월드의 대표작 중 하나가 1986년작 하이틴 영화 핑크빛 연인이고 영재는 프리티 인 핑크인데 여기에 느슨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비벌리의 방에서 눈길을 끄는 사이키델릭 퍼스의 포스터, 그들의 대표곡 중 1981년에 발매된 프리티 인 핑크라는 곡이 있고 실제로 핑크빛 연인의 감독 존 휴즈가 이 음악의 일부 영감을 받아 제목을 짓고 사운드 트랙에 해당 곡을 재녹음한 버전을 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 벤이 책을 펼쳐 넘길 때 잠깐 클로즈업이 길게 이어지는 구간이 있고 자세히 보면 캐러밴에 페니와이즈의 얼굴과 함께 페니와이즈 댄싱 클라운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후반부 하수구에서 깨어난 비벌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말하자면 무정령의 페니와이즈는 1908년 이 캐러밴을 보고 자신의 형태를 광대로 설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전에 도서관에서 벤에게 책을 건네주던 사서는 뭔가 이상하게 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A boy should be spending his summer outside with friends. Don't you have any friends? 그리고 벤이 책을 펼쳐 읽을 때 저 뒤에 서 있던 사서가 갑자기 벤을 무섭게 쳐다보죠. 벤이 대리 제철소의 참상을 볼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듯 말입니다. 그녀는 페니와이즈가 분장한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이를 확실시하듯 책을 덮은 벤의 뒤에는 이어서 빨간 풍선이 떠다니게 됩니다. 비벌리의 설정은 아버지의 억압으로 존재가 올가매어지는 동시에 시기적으로 이제 막 초경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아버지의 억압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공간인 화장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비벌리는 세면대 구멍에서 솟구쳐 나오는 엄청난 양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는 생리혈을 의미하며 비벌리의 공포 한가운데는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도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스티븐 킹의 또 다른 작품 캐리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딸을 타자화하는 아빠의 눈엔 이 피가 보이지 않으며 루저클럽 눈에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다같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말하자면 사춘기 문턱에서 다같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비벌리의 안식처를 회복해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후반 빌은 조지로 변한 페니와이즈를 눈치챘는데요. 영화 초반 그들은 보트를 쉬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There you go. She's already captain. She? It was called boat she. 여기선 이시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Was she fast? I couldn't keep up with it. She, Georgie. You call boat she.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초반 장면과 제목을 상기시키는 영민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레딧 롤이 끝나고 페니와이즈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부 복귀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영화를 보면 건너뛴다 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알고 보니 삭제 장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꼽아보자면 영화 후반 헨리가 마이크를 기습하는데 헨리 옆에 항상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헨리가 아버지를 죽인 직후 친구들까지 죽여버린 것이죠. 자동차 안에서 친구들을 죽이고 피칠갑을 한 채로 루저 클럽을 지켜보는 그의 섬뜩한 모습은 삭제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아버지를 죽인 직후 나오는 라는 대사는 그의 친구들도 포함했던 모양입니다.
짧은 대체 오프닝이 있는데요. 하수구에 도달한 조지, 갑작스레 등장한 페니와이즈가 종이배를 들고 가져가라며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근데 여기서 조지가 손을 뻗어 정말 종이배를 들고 가버리는 것이었죠. 이대로 영화가 끝나버리는 일종의 코미디로 찍은 장면입니다. 좀 시리어스한 대체 엔딩도 있는데요. 지금 엔딩은 루저 클럽이 그것을 퇴치하고 한 달 뒤 시점인 에필로그에서 그들은 그것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도 다시 모이자고 약속하며 손바닥에 표식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둘이 남은 빌과 비벌리가 키스를 하고 영화 제목이 나오며 끝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엔딩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빌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그들이 차로 운전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따라가던 카메라는 하수구에서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영화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페니와이즈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엔딩 크레딧이 끝난 그 웃음소리로 대체한 듯하고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상업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